네, 선생님이랑 이제 4번 문제 같이 해결해 볼 거예요. 네, 4번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네, 분수 110분의 19를 소수로 바르게 나타낸 학생을 찾으라고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랑 앞에서 지금 계속 했죠. 분수를 우리가 소수로 나타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직접 나누기 기술을 써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직접 나누어 볼 거예요. 분자인 19를 써주고 우리가 분모에 있는 110으로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19에는 안 들어가니까 0점 될 거고 190에 한 번 들어가겠죠? 그래서 110 될 거고 나머지가 80. 자, 우리가 소수로 나타낼 때 반드시 이렇게 나머지 생기는 부분 계속 체크해서 보라 그랬어요. 처음엔 19, 그 다음엔 80 이렇게 있죠.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8 100으로 만들어주고 7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770 그리고 30이 남겠고 한 번 더 해주면 220 들어갈 거고 80이 남죠. 선생님이랑 지금 보니까 어때요? 80이 남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자, 여기 맨 처음에 19 있었어요. 다음 80이 남았어요. 그 다음은 30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그쵸? 80 요렇게 남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80, 30, 80. 자,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앞에서 계속 했던 대로 우리가 반복하면 800 안에 다시 한번 7이 들어가면 770 그리고 30 이렇게 또 반복돼서 30이 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머지가 계속 80, 30, 80, 32 반복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겠고 그럼 이 과정이 반복되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110분의 19는 0.172727 이게 반복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순한 소수로 나타내어 주면 0.172까지 즉 7, 2가 순환하는 순환 마디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0.1727272를 나타낸 지연 학생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지연 학생이 답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볼 거예요. 5번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문제 중에서 좀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꼼꼼하게 친구들이 설명을 잘 듣고 해결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문제에서 13분의 2, 즉 분수 13분의 2를 우리가 소수로 나타내었을 때 순한마디를 먼저 찾아달래요. 13분의 2를 우리가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방금 4번에서도 유사하게 해결을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그쵸.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분수를 소수로 바꿀 때는 직접 나누면 된다. 그쵸? 그러면 직접 나눠보는 방법을 해보도록 할게요. 즉 분자인 2를 분모인 13으로 나누어서 자, 안 들어가니까 0.20에는 한 번 들어가니까 13 그리고 7이 남고 그 다음에는 몇 번 들어갈까요? 네, 5번 들어가면 65가 되어서 5가 남고 그 다음에는 몇 번 들어가냐면 3번을 넣어보면 39가 되어서 11이 남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0 이렇게 써주고 이번에 110에는 몇 번 들어가는지 보니까 8번 계산을 해보면 네, 104가 되어서 6이 남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분수를 소수로 바꿀 때 항상 어떤 걸 주의하라고 했죠? 네. 자, 나머지를 계속 살펴보라 그랬어요. 지금 20이 처음에 있었고 그 다음에 7이 남았죠? 자, 반복되는 나머지를 찾을 거예요. 5가 남았어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가 남았다? 11이 남았어요. 그리고서는 6 이렇게 남았죠. 어, 아직까지는 지금 반복되는 숫자가 없는 것 같죠? 그쵸? 네, 이 부분은 20이 아니라 2로 정정을 다시 할게요. 2, 처음엔 2였죠? 그쵸? 그래서 2, 7, 5, 11, 6까지 지금 우리가 봤어요. 아직까지는 순환하는 부분을 우리가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한번 해봅시다.
60까지 들어가 보면 우리가 다음에는 4번 들어가는 걸 알 수 있고 52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가 8. 아직까지도 지금 나머지가 반복되는 게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80에는 몇 번 들어갈까요? 네, 그 다음에 6번을 곱해보면 72가 되어서 78이 되어서 나머지가 2죠. 나머지가 2라는 거는 지금 위에 있는 요 2랑 지금 반복되는 게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와요. 혹시 모르니까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해보면 13이 되어서 7. 지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반복되는 2, 7, 5, 11, 6 다음에 나머지 8, 그 다음 2, 7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2, 7, 5, 6, 2, 7, 5, 11, 6, 8, 2, 7 이런 식으로 쭉 반복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뒤에 있는 과정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걸 우리가 지금 느낌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13분의 2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좀 더 줄이면, 네, 13분의 2는 0.153846,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53846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숫자가 반복된다? 그쵸? 153846이 지금 계속 반복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153846, 153846 이 부분이 계속 순환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순환소수로 나타내주면 0.153846 그리고 순환마디의 제일 첫 번째와 끝부분에 이렇게 써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1번 문제의 답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순환 마디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1, 5, 3, 8, 4, 6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순환 마디 구하는 건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2번 문제에서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가 나왔죠. 순환소수가 이렇게 계속 153846, 153846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쭉 가다 보면 100번째 숫자는 대체 어떤 숫자일까를 물어봤어요. 100번째 대체 어떤 숫자일까? 자, 우리가 6번째 단위로 끊어서 6번째짜리 숫자는 어떤 숫자일까라고 물어봤으면 이 자리가 6번째 자리가 되겠죠? 즉, 6번째 자리는 153846의 6, 이 부분이 되겠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그럼 7번째 자리는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1이 7번째 자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몇 번째 자리 숫자에 어떤 수가 오는지를 파악하려면 6이 지금 6자리가 계속 반복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 봐야 돼요. 그러면 즉 1, 5, 3, 8, 4, 6이 100번째 자리까지 몇 번이 반복될지를 먼저 찾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즉 이 말은 100까지 6이 얼마나 들어가고 또한 어떤 수가 남는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100을 6으로 나누어 보면 이것이 계산했을 때 16번이 몫이 되고 4가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서 100 안에 6자리 수가 16번이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6자리 수가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반복되다가 16번까지 온 뒤에 4가 남았죠. 그러면 6자리 수가 16번 반복된 뒤에 하나, 둘, 셋, 넷까지 온 요 숫자가 바로 우리가 아까 물어보고 싶었던 100번째 자리 숫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요 숫자, 즉 16번 돌고 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오는 이 숫자는 과연 어떤 숫자일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쵸? 지금 1, 5, 3, 8, 4, 6까지 여기에 돌았고 다시 한번 1, 5, 3, 그 다음에 8. 이 지금 네 번째에 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100번째 자리 숫자는 1, 5, 3, 8, 4, 6 뒤에 나머지 4로부터 영향을 받은 8이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답은 8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번째 자리 숫자가 오는지를 찾는 문제는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먼저 순한마디, 즉 똑같은 이 부분이 몇 개의 자릿수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찾고 몇 번째 자리의 숫자인지에서 이 순한마디 개수로 우리가 나누면 목만큼 그 순한마디가 돌아가고 그리고 나머지만큼 그 나머지 순한마디들이 돌아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서 그 숫자를 찾아 주었을 때 우리가 간단하게 해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친구들이 꼼꼼하게 복습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꼭 터득을 하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자, 이제 6번을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 거예요. 분수 168분의 33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자연수를 곱하여 유한소수로 나타내려고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자연수를 곱하였을 때 그 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곱하는 자연수를 우리가 대문자 A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전체 우리가 원래 주어진 이 분수에다가 A라는 어떤 자연수를 곱했을 때 이 전체가 유한소수가 되었을 때 대문자 A를 우리는 지금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유한소수가 될 조건이 어떤 거라고 했죠? 네, 우리 앞에서 문제에서 풀었을 때 쌤이 별표 치라고 했던 내용이 나오는 거죠. 분수 자체가 유한소수로 바뀌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저 기하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우리가 분모의 뭐가 소인수가 2와 5뿐인 경우에 우리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68분의 33 곱하기 이 대문자 A의 형태를 일단은 기하분수로 나타내야 되겠어요. 그러면 A를 곱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하분수로 나타내 주기 위해서 A는 우리가 모르니까 168분의 33을 먼저 기하분수로 나타내 주어 볼게요. 즉 168분의 33을 기하분수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 해결을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약분이 어떤 숫자로 되는지 바로 보이면 지금 나누어 주어서 찾아주면 되는 거고요. 바로 안 보이면 168과 33을 소인수분해해서 소인수끼리 약분을 해 주어도 돼요. 쌤은 지금 3이 약분된다는 게 보여서 3으로 바로 나누어 볼게요. 168분의 33을 3으로 나누니까요. 자, 3으로 나누면 56분의 11 이렇게 되죠. 56분의 11로 우리가 약분이 됐고 11은 소수고 56을 나누지 않으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기하분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는 56분의 11에 우리가 대문자 A를 이제 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68분의 33을 56분의 11이라는 기하분수로 우리가 바꾼 거예요. 그러면 바꾸기 전에 우리가 기하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뿐인 경우를 찾아야 되니까 56분의 11에서 의 분모를 소인수분해 볼 거예요. 자, 56을 그러면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찾아봅시다. 2 그리고 28이 될 거고 2, 14, 27 그래서 56분의 11은 분모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7분의
1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3단계예요. 56분의 11인 2의 세제곱 곱하기 7분의 11에 우리가 어떤 숫자를 곱한다고 했죠? 네, 대문자 A를 곱한 이 수가 지금 유한소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는 과연 어떤 숫자가 되면 좋을지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이 분수가 유한소수가 되려면 분모에 지금 있는 소인수가 2랑 또 무엇만 된다고 했죠? 5만 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숫자가 분모에 있네요. 누구예요? 네, 바로 7이 지금 우리 분모가 2나 5만 있는 것을 방해하고 있죠. 그럼 이 7을 방해하는 7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 대문자 A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수는 과연 어떤 수일까요? 그쵸? 모두 느낌이 왔나요? A는 우리가 7의 배수일 때 7을 약분을 해주어서 분모의 7을 없애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문자 A는 우리가 7의 배수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죠? 네, 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죠. 즉, 우리가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이 대문자 A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대문자 A가 7의 배수임을 알았기 때문에 7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가장 작은 자연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수일까요, 여러분? 네, 7의 배수이면서 가장 작은 자연수. 바로 7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대문자 A, 즉 어떤 자연수는 7이 된다는 걸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얼마가 되겠어요? 우리는 정답을 그래서 7이라고 쓸 수 있겠어요. 이 문제도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생각해 보면 크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도 선생님이 알려준 단계별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단계별로 생각해 보면서 해결해 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친구들, 이제 7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7번 문제는 6번 문제랑 조금 유사한데 이번에는 분수를 유한소수가 아니라 순환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을 때라고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을 때의 A를 찾는 문제예요. 아까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자연수 대문자 A가 어떤 분수의 분자 위치에 곱해지는 경우였죠. 네, 지금은 어때요? 네, 소문자 A가 주어졌고 분모에 곱해지는 형태로 주어졌죠. 그래서 6번과는 조금 다른 유형의 문제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때 앞서서 우리가 먼저 문제 조건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마지막 줄을 보면 우리 A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죠? A는 한 자리 자연수라고 나와 있어요. 한 자리 자연수. 자, 그러면 우리가 A가 될 수 있는 후보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한 자리 자연수는 어떤 게 있죠? 1, 2, 그쵸? 3, 4, 5, 6, 7, 8, 9까지 있어요. 즉, A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1부터 9까지 9가지 숫자가 되죠. 10부터는 두 자리 자연수로 넘어가기 때문에 9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우리가 가능한 A를 찾아주어야 돼요. 그 찾아주기 위한 조건으로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를 한번 해결해 보죠. 자,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소문자 A 분의 21이 어떤 소수가 되어야 된다고 했나요? 네, 순환소수가 되어야 된대요. 우리가 분수가 순환소수로 바뀔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된다고 했나요? 네,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자, 보면은 우리가 순환소수로 바꿀 수 있으려면 기하 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어떤 경우? 그쵸? 2 그리고 2나 5 이외의 소인수를 가지는 경우였죠. 자, 그럼 2나 5 이외의 소인수, 예를 들면 뭐 3 아니면 7 이런 아이들이 분모의 소인수로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순환소수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가능한 경우를 직접 한번 따져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되는 소문자 A를 찾기에 앞서서 지금 이 형태에서 우리가 21인 분자도 역시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줄게요. 21은 어떤 수와 어떤 수의 곱으로 표현되죠? 네, 3과 7, 3, 7에 21이기 때문에 3 곱하기 7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분자에 있는 21도 소인수 분해를 해서 3 곱하기 7로 나타내 주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소문자 A에 가능한 경우,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경우를 각각 한번 다 생각해 볼 거예요. 자, 봅시다. A가 만약에 1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A가 1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부분은 없어지고 분모가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분의 3 곱하기 7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분모의 소인수가 어느 경우죠? 그쵸? 지금 분모의 소인수가 2랑 5만 가지는 경우이므로 네, 자, 이 경우죠? 그러면 분모의 소인수가 어떤 경우죠? 네, 2랑 5를 가지는 경우이므로 순환소수로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A가 1인 경우는 되지 않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A가 2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A가 2인 경우는 2의 세제곱 곱하기 2가 되어서 2의 4제곱 곱하기 5의 제곱분의 3 곱하기 7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만 가지는 경우예요. 즉 2나 5 이외의 소인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도 안 돼요. 그러면 유사하게 지금 2인 경우 2랑 이렇게 묶여서 2의 4제곱이 됐죠. 그럼 5인 경우도 어떻게 했어요? 네, 마찬가지로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에서 이제 5가 곱해져서 세제곱이 되어서 3 곱하기 7.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만 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위에서 1, 2, 5가 안 됐어요. 자, 우리가 안 되는 경우를 그러면 지워줘 볼게요. 자, 앞에서 1 안 됐고요. 2 안 됐어요. 5도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자, 지금 살짝 보일 거예요. 어떤 부분이 보여야 되냐면 자, 우리가 지금 2의 거듭제곱과 5의 거듭제곱인 경우에도 역시 A가 1, 2, 5인 경우와 유사하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낌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A가 4인 경우도 한번 같이 볼게요. A가 4인 경우는 우리가 2, 4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2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우리 2의 제곱이 A의 위치에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분의 3 곱하기 7로 쓸 수 있죠. 그러면 2가 전체 3개 곱해져 있고 2개 곱해져 있으니까 전체 5개 곱해져 있고 5의 제곱분의 3 곱하기 7로 쓸 수가 있어요. 즉 지금 A가 4인 경우 즉 2의 거듭제곱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만 가지기 때문에 이 경우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꿔줄 수 있어요. 어떤 부분? 4도 지금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죠. 그럼 유사하게 2의 거듭제곱인 경우 또 다른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죠? 네, 그쵸. 8인 경우도 2의 세제곱인 경우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똑같이 확인을 해보면 자, A가 8인 경우도 유사하게 2의 세제곱
자, 이 경우도 꼼꼼하게 보여줄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분의 3 곱하기 7이라서 어때요? 2가 3개, 3개니까 전체 6개 곱해져 있고 5는 2번 곱해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8도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숫자를 확인하면 되죠? 네, 여기 남아있는 3, 그리고 6, 그리고 7, 9를 확인해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밑에 4, 8도 2의 거듭제곱과 지금 2의 거듭제곱과 2의 세제곱으로 지금 표현해 준 것처럼 3, 그리고 6, 7, 9도 소인수 분해를 해서 나타내 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3은 그대로 소수니까 냅두고 6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죠? 2 곱하기 3으로 바꿀 수 있어요. 7도 소수니까 냅두고 9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3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남은 후보들을 우리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자, A가 이번에는 3인 경우를 고려해 볼게요. 3인 경우는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3분의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7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자에 3 곱하기 7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앞에서는 1, 2, 5, 2의 제곱, 2의 세제곱인 경우는 분자와 지워지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3은 분모와 분자에 동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분의 7로 나타내진다는 걸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유한소수가 되지 순환소수가 되지는 않는다고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 3도 안 된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6이 안 되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6은 2 곱하기 3으로 표현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A 자리에 2 곱하기 3을 넣어서 한번 또 확인을 해볼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이번에도 3 곱하기 7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모와 분자를 정리하면 3이 한 번씩 들어있기 때문에 약분이 되고 분모는 2의 4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그리고 분자에 7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도 분모가 2와 5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6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7인 경우도 확인을 해볼까요? 네, 7인 경우를 확인을 해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5의 제곱 곱하기 7이죠. 이것분의 3 곱하기 7. 자, 그럼 여기서도 7이 마찬가지로 약분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분모의 소인수가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분의 3인 경우이므로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만 가지고 있으므로 얘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7까지 안 됨을 알았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이 9. 우리가 이제 이 9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A는 9인 경우 즉 우리가 3의 제곱으로 바꿨죠. 얘도 3의 제곱인 경우 한번 넣어볼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분의 3 곱하기 7이에요. 자, 지금 조금 이제 감이 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약분이 되는데 3을 9는 몇 개 가지고 있죠? 그쵸? 3을 2번 곱한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분을 할 때 3이 없어지지만 분모에 3이 그대로 하나가 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3분의 7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우리가 처음에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주의해야 했던 부분인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 이외의 소인수를 가지는 경우인 즉 3이 있는 경우이므로 우리가 정답이 A는 9라는 숫자가 왔을 때 순환소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앞에서 따져본 것처럼 3 안 되고 6, 7까지는 안 되지만 9는 3을 2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모에 3이 살아남아서 9가 답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을 우리가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네,
정답을 한번 써볼까요? 그러므로 정답은 네, 어떻게 되죠? 네, 9가 되는 거예요. 한 자리 자연수는 바로 9. 네, 이 과정을 지금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A 나와 있는 1부터 9까지를 이렇게 선생님이 한 것처럼 다 대입을 해 보아야 될까요? 라고 한번 물어본 친구들도 있겠죠. 이렇게 다 따져보는 과정은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이 꼼꼼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 해결을 해 준 거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 되고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어느 경우가 되고 어느 경우가 안 될까요? 자, 한번 느낌이 오는 친구들은 네, 이 규칙성을 발견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모에 이렇게 A가 오는 경우죠. 그리고 분자에 3과 7이 각각 하나씩 있는 경우예요. 지금 한 개씩 있는 경우죠. 우리가 분모가 2와 5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한소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족하고 싶은 이 순환소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A가 1이나 2 그리고 5의 거듭제곱들로 표현되는 이 경우들은 모두 분모가 2와 5의 거듭제곱으로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순환소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모가 2와 5의 거듭제곱꼴이 아닌 경우를 고려해 줘야겠죠. 그러면 아닌 경우는 지금 3, 6, 7 그리고 9인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로 분자에 3과 7이 하나씩 있을 때 분모에 3과 7이 하나씩 나타나면 이 분모가 약분되면서 분모에 2와 5만 남기 때문에 역시 이 경우도 유한소수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과 2 곱하기 3 그리고 7인 경우가 모두 안 됐어요. 그런데 9가 되는 경우는 분자에 있는 이 3의 한 개를 가지고 있는 이 3보다 A가 더 많은 개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씩 약분되고 하나가 결국 남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2와 5 이외의 소인수를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들을 지금 선생님이 천천히 꼼꼼히 알려주었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굳이 다 써보지 않아도 2와 5의 거듭제곱은 모두 다 지울 수 있어야 하고 나머지 숫자 중에 분자에 있는 소인수보다 더 많은 개수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찾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 친구들도 조금 더 빠르게 네,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7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어요. 다음에는 이제 8번부터 10번까지를 네,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